안녕하십니까, 오토미노입니다. 오늘은 계양강화 고속도로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고속도로가 생기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좋아지는 게 왜 좋아지는지 그 이유를 좀 한번 좀 알아셔야 되는데, 대개 보면 고속도로가 생기면은 접근성이 개선이 되는데, 이게 모든 도로에서 다 개선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 나들목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IC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좀 알아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고속도로 얘기하면서 아마 IC, 그 다음에 나들목, 교차로 이런 쪽 얘기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유의해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사실은 2020년부터 예타가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강화 서울 30분대 연결 고속도로 생긴다. 이때 보면 2020년 이때가 이제 예타가 통과가 됐을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시간이 거의 한 4년 지났잖아요. 뭐 조용하니까 사람들이 이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타 통과됐다고 그냥 바로 뚝딱 되는 건 아니고, 예타가 통과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설계해야 되죠. 이거 설계하기 전에 또 인허가 먼저 해야 되죠. 인허가 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그 다음에 공사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갔냐면 계양강화 고속도로 노선 계획에 대해서 주민 공람까지 했네요. 이게 언제 했죠? 23년 11월 말, 작년 연말쯤에 공람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가면 어디까지죠? 설계까지 거의 마무리되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공사 곧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계양강화 고속도로 중에서 109부터 609까지는 재정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709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을 한대요. 뭐 이유는 709가 이 월곶에서 강화 요 사이인데, 이유는 여기 뭐 해상 교량이 있고 뭐 해가지고 뭐 추진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여하간 문제는 709가 아직도 좀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에서 609는 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709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가보면 계양부터 강화까지 모든 구간이 동시에 개통이 되는 게 아니고, 계양부터 월곶까지 아마 개통이 되든지 아니면 서암까지 개통이 되고, 그 이후에 월곶 강화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치는 여기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 여기가 상야동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가서 그 다음에 고촌 JC, 여기는 외곽순환이죠. 거쳐서 풍무, 감정, 양촌, 통진 JC 통과해서 서암, 월곶, 강화까지 가는, 여기가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까지 가는 거거든요. 요 구간, 이 구간이 29.9km.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풍무까지가 6차로, 이후로는 4차로 해서 4에서 6차로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고요. 사업비는 뭐 이거는 뭐 예전 가격이니까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언제까지 돼요? 2031년. 2031년까지 다 개통이 될까 안 될까는 뭐 지내봐야 알겠지만, 뭐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일부 구간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기대는 사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사는 지금 상황에서는 25년부터 시작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2031년까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709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 하는 거 최근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노선 계획 좀 말씀을 다시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연장은 29.9km, 폭고는 4에서 6차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4에서 6차로가 전체 중에서 어디서부터 사냐면 계양 JC부터 여기 풍무 IC까지, 풍무 IC 있죠? 여기까지는 6차로, 이후에는 4차로로 진행이 쭉 됩니다. 전체 노선은 지금 현재 구간별로 뭐 몇 킬로인데 전체는 29.9, 한 30km 되는 그런 노선이 되겠고요. 전체 노선을 보시면은 이게 뭐 도면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 보이지 않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양구 상야동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고촌 JC, 그 다음에 풍무, 감정, 양촌, 통진,
통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가 서암, 그 다음에 월곶, 강화 뭐 이렇게 보니까 이거 뭐가 뭔지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나들목별로 JC는 사실은 어차피 이제 지나가는 거라서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면 IC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IC를 하나씩 도면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한번 좀 위치를 한번 좀 찾아봤어요. 먼저 이제 풍무나들목인데 제가 여기 옆에다가 주소를 하나씩 써드렸는데 이 주소는 이 자리에 꼭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요. 이 근처라는 거예요. 근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토지용객 확인원이나 뭐 지도에서 어디 뭐 찾거나 할 때 요거 주소 치고 그 근처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라고 이제 참고용인 거지, 이 주소는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나중에 네가 그랬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지금 계양강화 고속도로 노선은 이건데 지금 보면 장제로가 요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현재 장제로가 요렇게 가고 있죠. 요렇게 가고 있는데 계양강화 노선은 어떻게 가요? 여기서 요런 식으로 지금 요런 식으로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붙고 있죠. 이렇게 와서 붙고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요 구간에서 지금 교차로가 형성이 될 거다. IC가 여기에 접속할 거다. 근데 현재 이 장제로는 어떠냐면 2차로예요. 2차로인데 이거를 토지용객 확인원을 보면 이게 이 빨간색이 도로선이거든요. 도로선인데 대로 36. 대로 3류는 옛날에는 그냥 5m 단위당 하나씩 해서 뭐 6차로까지도 생각했는데 요즘은 자전거 도로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아마 4차로에서 5차로. 5차로는 이제 가변차로가 하나씩 생기는 거겠죠.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여튼 현재보단 확폭이 된다 하는 거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감정나들목이에요. 감정나들목은 요거 위치는 아까 그냥 참조하라 그랬어요. 여기 근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가 가보면 여기 지금 현재 위치가 이렇게 될 텐데 이게 계양강화 고속도로가 가면서 IC가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요 산이 지금 보면 쇠제산이거든요. 요게 쇠제산이고 여기가 만수산, 황하산, 지금 보면 여기 황하산, 만수산, 요거 쇠제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여기서 얘가 어떻게 내려오죠? IC가 요렇게 위에서 요렇게 해서 IC가 이렇게 돌아와서 요렇게 내려오는 거죠. 여기 지금 요 길로 이렇게 지금 갈 거거든요. 요렇게 내려가는 요 길로 해서 IC가 요렇게 돌아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교차점이 될 텐데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경기 도계 마전간 도로가라고 하는 게 이게 써 있어요. 요게 지금 일산대교에서 지금 하군산단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거든요. 그리고 요 도로가 지금 사실은 뭐 국지도 98호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검단신도시 연결되는 요 구간, 이게 이제 사실 경기도 구간이고요. 여기가 이제 인천 구간이 이쪽인데 여기는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공사, 지금 98호선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길이 개통이 다 된다라고 하면 이 주변은 변화가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해서 요 도로 노선하고 사실은 또 여기 위에 검단신도시하고 한강신도시 사이 여기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따로 유튜브 또 영상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시면은 아마 이 주변의 변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고요. 특히나 제가 지금 요거 해놓은 이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거 유튜브 말고도 제가 블로그에도 이 자료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시게 되고, 지금 사실 계양강화 고속도로의 감정 IC, 그 다음에 경기 도계의 마전간 도로, 이 도로, 그 다음에 국지도 98호선 이 세 개가 아마 이 주변에 어떤 변화를 굉장히 크게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지금 아까 이제 위치가 지금 여기 이제 지금 도계 마전간 도로하고 이게 국지도 98호선 이게 연결되는 이 도로거든요. 아까 계양강화에서 감정 IC가 여기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가 사거리가 이제 될 거예요. 사거리가 될 거니까 이쪽 부분을 보시면 되고, 그 내용 아까 말씀드린 국지도 98호선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 도계 마전간 도로가 요 지금 빨간 선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검단 신도시가 아래쪽에 있고요. 한강 신도시가 이제 위쪽에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나면 이 한강 신도시하고 이 검단 신도시하고 연결되는 이 도로, 이거는 제가 유튜브 따로 찍어 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 도로하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에 감정 IC하고 연결되는 이 도로들. 그래서 여기 이 주변의 변화를 한번 봐보세요. 다음은 양촌 나들목인데요. 사실은 이 양촌 나들목은 한강 이신도시 안에 포함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신도시 나오기 전에는 하고 관심들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이제 이신도시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토지나 이런 거 갖고 계셔도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워낙에 개발이 지금 많이 돼 있어서 보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해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에 개발이 돼 있는 데를 보상을 하고 하면 원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개발 사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제가 일단 양촌 나들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양촌 나들목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요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IC가 요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요렇게 나와서 여기가 지금 이제 사거리가 형성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여기 상가들 되게 많고요. 유명한 갈비살집도 있고 해서 여기가 이제 갈비집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이 굉장히 나중에 가면, 지금도 사실 근데 굉장히 뭐 상가가 많은 데인데 더 많은 변화도 있을 거고, 어차피 근데 이게 신도시 안에 포함이 돼서 다시 다 새로 개발이 되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투자들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보상비도 만만치 않을 거고, 그래서 계획 개념에도 맞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서암 나들목이에요. 서암 나들목은 사실은 여기가 지금 어떻게 간다라고 이렇게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통하거든요. 계양강화가 이런 식으로 가고, IC 나들목이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거리가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얘가 나오면서 그럼 기존에 있던 거하고 예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지금 노선을 돌려서 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보면 얘가 현재 고정교차로가 3거리로 돼 있는데 이게 4거리 형식으로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사거리가 형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 부분도 신경을 써서 보시면 아마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월곤 나들목인데요. 여기 월곤 나들목은 사실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월곤 나들목이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오면서 얘가 IC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IC가 이제 가게. 그래서 이쪽에 지금 교차로에 이렇게 지금 48번 국도변에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위치, 얼마 전에 사실은 손님 중에 한 분이 토지를 문의를 하셨는데 관심이 있는 땅이 혹시 이거 계양강화에 접하냐 안 접하냐는데, 그렇게까지 제가 분석을 하기는 어렵고, 사실은 이게 토지가 포함이 되냐 안 되냐는 실시 설계나 하면서 설계 과정에서 저기 하는 거라,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설계가 다 된 게 아니고 예전에 그 환경영향 평가하던 그 자료를 참고를 하는 거라, 이 자료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지금 타이밍에 한번 좀 봤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요거는 그런 정도로만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월곶 IC가 생기게 되면, 여기가 이제 국도 이미 48호선이라서 많이 개발이 돼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 월곶 IC 이 근처는 그래도 좀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다 보니 아직은 조금 덜 개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도 어떤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주변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종점인 강화 IC인데요. 이 강화 나들목도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보시는 게 요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요렇게 와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램프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지역들 한 번씩 보시면, 여기가 지금 강화도에 보면 해안가변에 2차로 이렇게 지금 해안 순환도로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해안 동로에 여기 접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속도로가 내려오고 접근성이 개선이 되면 이 해안가 변에서 이쪽에 변화가 많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좀 감안을 해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속도로 IC가 붙는 바로 그 자리는 실제적으로 차량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IC에서 살짝 떨어져서 한 100m고 200m고 그 다음에 거기로
바라보셔야, 그리고 나야 이게 차량 뭐 진입이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서 교차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교차로에서 살짝 안으로 도는 지역, 이런 데가 오히려 차량이 더 나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곧 뭐 4차로나 6차로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IC가 접했으니까 바로 거기다가 내가 뭐를 하겠다? 근데 그거는 거의 맹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 점용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점용 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보시고 토지를 보셔야 제대로 보시는 거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은 시간상 제가 뭐 로드뷰까지 보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도 또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꼭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오늘도 긴 시간 감사합니다.